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로이터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라는 미국 기업사의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특허 분쟁이 이제 종료되고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넷리스트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특허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특허 분쟁이 계속 나오고 또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두알 입학, 초상권 침해도 사실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고질적으로 이 특허 분쟁을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 이제 삼성전자 넷리스트 사이의 특허 분쟁 종료 관련 소식을 또 전했는데 그렇다면 두 기업이 왜 분쟁을 해왔고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넷리스트는 마냥 별거 아닌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혹은 또 특허 괴물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사온 다음에 이 특허를 기반해서 여러 회사를 갖다가 소송을 거는 그건 특허 괴물은 아닙니다. 넷리스트 자체는 이제 R&D를 어느 정도 실력 있다 봐야 되는데 넷리스트가 반도체 핵심 특허를 갖고 있는데 핵심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넷리스트가 메모리 반도체 3사,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심지어 구글과도 사실은 이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은 이미 특허 분쟁이 종료가 됐고 SK하이닉스도 특허 분쟁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도 자신들이 중요한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내 특허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가져다 쓰는 대가로 돈을 주시오라고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소송을 하고 있다가 이미 벌써 5년 단위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사이에서 특허를 갖다가 얼마를 주고 사용하겠다라고 합의한 상황입니다. 합의한 상황인데 해당 그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쭉 쓰고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넷리스트와 이제 삼성전자 사이에서 특허 분쟁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재발한 것이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갔다가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타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합의의 배경이라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은 넷리스트의 특허를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무려 5년에 걸려서 2천억 달러의 이제 칩을 갖다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역시 넷리스트가 이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서 ITC라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ITC에다가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우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용한 특허를 갖고 있는 상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라고 ITC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ITC에서 해당 이제 요청 갖다가 인용해 주면 받아들여야 되면 일시적으로 90일이나 6개월 정도 해당 상품을 갖다가 미국 시장에 판매를 못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그 출혈을 갖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했던 브로드컴과의 어떤 앞으로도 향후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계약도 이행해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넷리스트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때문에 결국 넷리스트에다가 적어도 한 1억 달러 이상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요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한 뉴스를 몇 번 가지고 오셨는데 요 뉴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결국 삼성전자가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특허를 갖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삼성한테 내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런 것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일단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 되죠. 삼성전자는 연구원들에게 1년에 2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도록 장려하고 해당 특허를 갖다가 어떤 특허든지 간에 국내 특허면 또 미국 특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한 건당 50만 원 정도 보상해 준 것은 이제 너무 작은 금액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유의미한 특허. 어떤 연구원이 내가 이 특허를 갖다가 회사 이름을 출원했을 때 이 특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넘어서 실제로 매출에도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사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영진도 해당 특허가 출원됐을 때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중요한 특허라고 한다면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직무 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야, 이 모든 특허를 갖다가 회사에 넘겨라. 네가 회사에 근무하는 대가로 갖다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회사 것이지 왜 연구원 것이냐. 이런 발상과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중요한 특허라고 여겨지면은 특허에 해당하는 직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면피성으로 1년에 2건 정도는 특허를 내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허를 내는 거 말고 무의미한 특허죠. 특허 건수는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지만 유의미한 특허를 더 많이 가지려면 직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이런 특허가 많이 걸리는데 특허를 갖다가 처음에 협상을 할 때
내가 팔 비틀기 해서 이 특허를 갖다가 별로 안 주면서 삼성전자 특허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이 회사 중소기업이고 심지어 이제 뭐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도 특허를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랑 특허 분쟁을 하는데 여러 다각도로 인맥을 활용을 해서 이 특허를 갖고 있는 교수를 갖다가 팔비틀기 하겠다. 이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관점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 대체로 이런가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이런 문화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네니스트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일찌감치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왜 합의를 했냐? 이거 피할 수 없구나. 그럼 합의를 해야죠. 삼성한테 5년에 한 번씩 이걸 갖다 갱신하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일단 미봉책으로 5년간을 갖다 쓰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자기가 다각도로 이제 넷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압박을 해서 자기들은 하이닉스나 구글만큼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위상과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과 ITC라는 제도를 봤을 때 안 하니만 못했다.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